안녕하세요. 잠시 후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뭔가 장애인에 대한 개념도 잡히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더 나아가서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발전 방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과 전망이 함께 만들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복지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우리가 발전, 또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복지 경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바뀌지 않고는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서 사고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복지에 대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소위 아는 NPO와 또 사회복지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성,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삶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성,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인성은 요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지식을 가리키고 기술을 가리킵니다. knowledge와 스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탁월하게 가리키고,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AI를 비롯해서 많은 첨단적인 데이터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만큼은 어떠한 AI와 4차 산업혁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성, 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성을 진단할 때 점수로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에 대한 부재, 인성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러한 삶, 매우 문제가 있고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Who am I? Who am I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린 끊임없이 Who am I를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 나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성교육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가 매우 중요한 중심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초점, 인성교육의 핵심은 어디일까요? 더 나아가서는 인성교육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스터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연구, 사람에 대한 고찰, 사람에 대한 스터디를 통해서 과연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핵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디아그노시스, 진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후에마이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단을 갖고 진단하는 그 삶이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또 과제이고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에마이,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만이 거기에 knowledge든 스킬이든 프로페셔널이든 스페셜리스트든 모두가 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후에마이 다음에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퍼스널리티와 나름대로 해야 될 스터디를 해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스터디는 곧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는 성격이지만 또 근원적인 뜻으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페르소나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페르소나는 가면이라는 마스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런 면에서 바로 스터디는 곧 자아에 대한 연구와 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논리와 연구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생각해보고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퍼스널리티와 나름대로의 정체성 또 이런 자아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라이프 히스토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다면 퍼스널리티와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고 정리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인격, 성품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고,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아라고 하는 부분과 정체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인간이 살아왔던 라이프 히스토리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성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인성의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인성의 키포인트가 바로 인성은 바로 케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케어일까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클라이언트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고 프로페셔널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를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주 포인트를 두고 키 포인트를 갖고 진행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클라이언트, 여러분이 생각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핵심이 있는데요. 먼저 키 포인트는 케어다. 이 케어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될 텐데요. 키포인트의 키워드는 바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케어 다음에 기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빙 끝에는 ing로 되어 있죠. 기빙이라는 것은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빙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읽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그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어떠한 경험이든 어떠한 내용이든 가장 소중한 것을 그에게 나누는 것인데, 기빙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냥 한 번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ing형으로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런 기빙에 대한 단어의 키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마음을 읽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의 키포인트를 찾아가는 그러한 맥락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성에 대한 키포인트고 이것이 기빙에 대한 핵심 키포인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내가 기빙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기빙하고 얼마만큼 내가 그 기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깨닫고 알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케어도 중요하고 기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갖고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또 세 번째 키포인트는 knowledge,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레벨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영역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무엇도 해결할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듯이 계속적으로 뭔가 knowledge,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지식인으로 지식적인 것을 알기 위한 끊임없는 작업과 노력과 애씀이 끊임없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knowledge와 함께 인성은 끊임없이 education이라는 교육이 인성을 온전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education이라는 말, 교육이라는 말, 사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만들어진 가장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education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knowledge 키워드는 human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 대한 휴먼을 알고 인간에게 접근하고 휴먼을 알고 인간에게 다가갈 때에 진정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참다운 인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키워드는 knowledge이고 이 knowledge, 지식이 곧 education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education과 knowledge의 키워드는 뭐냐? 우리는 human이다. human service.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human이다 라는 것이죠. human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논리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을 때 진정한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고 진정한 복지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인생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케어도 했고 기빙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먼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널리지를 깨달았지만 널리지와 함께 또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예, 그렇지. 그것은 끊임없는 그 널리지를 끊임없이 리메이킹하는 것이다. 다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할 수는 없지만 리메이킹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리메이킹의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메이킹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만드는 작업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리마인드 시키는 작업도 물론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리마인드 한다. 내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는 이러한 작업이 있고야 진정한 참된 의미로서의 맥락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리프레시입니다. 프레시, 신선함이죠. 신선함 속에서 다시 리프레시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신선함을 만들고 다시 한번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리마인드하고 리프레시 하는 것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멈추면 사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감정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나름대로 feeling이죠. feeling. 이 감정은 ing형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각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thinking입니다. 여기에도 ing가 붙어 있죠. 생각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동, behaving이죠. 행동, behaving. 여기도 ing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feeling과 thinking과 behaving. 이것이 어느 하나가 멈추면 3분의 1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feeling도 멈추고 thinking도 멈추고 행동이 멈추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죽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끊임없이 feeling과 thinking과 behaving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만들어가고 또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하나의 준비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끊임없이 리메이킹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진정한 참된 의미의 키포인트인 리메이킹을 잘 숙지하시고 잘 실천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나름대로 생각하는 이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다시 리스펙트 한다는 것이죠. 존경한다는 것이죠.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리스펙트는 존경이죠. 존경한다는 그 맥락의 핵심 키포인트는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새로운 누군가를 I respect you 할 때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이 respect는 우리가 아는 영역 중에 매우 큰 영역이고 소중한 영역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espect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self-respect. 내가 나를 respect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를 respect 할 수 있는 영역,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영역이 필요할까요? 인생의 키포인트 중에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렇죠.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책임감이 없이 바로 이 일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할 수 있고 큰 과오를 범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갖고 놓았던 것들을 제대로 열매를
못 med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 속에서 정말 이 사람 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핵심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책임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중요성과 또 내용을 숙지하고 또 이 책임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나름대로 나 자신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어디까지 또 얼마만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렇죠. 이 멍멍이가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배설했던 그 쓰레기를 잘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해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연결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한 부분과 또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의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다음에 키워드라고 생각한다면 이 키워드가 바로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 속에서 프로젝트 관리자나 또는 고객이나 또 어떤 경영층이나 학습자나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정말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이해라는 거죠. understanding이라는 것이죠.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죠? 아래서 서서 standing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under라고 하는 단어가 있듯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행하는 건데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ing로 끝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해할 만큼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관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책임을 지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속에서 이해라는 말이 아주 소중한 단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생의 키워드 포인트를 살펴볼 때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는 키포인트가 됐을까요? changing입니다. changing. changing은 뭐죠? 다시 변화되는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changing에 대한 뜻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changing이라는 뜻은 가운데 ing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change, 변화지만 changing 하면 정말 끊임없이 ing형으로 진행되는 here and now를 뛰어넘는 미래 지향적이고 앞으로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맥락 중에 하나가 changing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hanging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changing에 대한 단어를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changing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특별히 장애인 복지에 대한 changing에 대한 변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 변화가 없는 지식, 변화가 없는 실천은 그것은 죽은 지식이고 죽은 실천이고 아무러한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겠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꿈꾸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변화만큼 이 사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변화만큼 여러분도 성장하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까이 더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changing을 위한 사고의 전환 속에서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돌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돌보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giving이라는 것, 그것은 베푸는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knowledge, 지식은 끊임없이 전문 지식을 만들고 또 습득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making,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리메이킹의 작업이 바로 나름대로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더 영향력 있게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시 또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리메이킹에 대한 작업은 끊임없는 연락을 진행되고
또 연락하는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리스펙트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걸로 합니다. 리스펙트,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존중하고 만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무엇보다 존중과 또 나아가서는 새로움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더 나아가서는 책임감, responsibility, 이 책임감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을 일을 맡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이 부분이 있고야 진정 참된 의미의 책임감으로서 소화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understanding, 이해라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해력이 있고 또 이해하는 바대로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standing, 아래 서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이해 아닙니까?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그 작업이 있고, 그래서 이해력이 풍부함 속에서 진정한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changing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곧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의 영역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새로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에 대한 비전을 갖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에 대한 목표를 갖고 지향해 나간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러한 비전과 꿈들, 이러한 내용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진일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장애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버려주시고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acceptanc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체의 팩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attention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thank you 라고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or your attention, 당신이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이 모습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thank you라는 단어를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보다 더 나은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장애인 복지와 4차 산업혁명, 이 속에서 진정한 장애인 복지는 어떠한 새로운 리포밍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think different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제 프레임의 틀을 벗어버리고 진정 복지의 의미를 찾고 진정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라면 어떠한 것을 원하고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거꾸로 역으로 우리가 문제를 내고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이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의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장애인 복지의 시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복지 비전, 장애인 복지에 나아갈 방향을 여기까지 함께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